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TV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분과 전체를 진행하고 있는 서성교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괜찮으시면은 좀 많이 또 공유, 또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전혀 모르게 한반도에서 북한이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에 대응해서 미군이 독자적인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인 이인배 박사 모시고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박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은 동계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동계훈련 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했어요. 예. 11월부터 해서 이제 내무반에서 정신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다가 예. 이제 올 이제 1월 달부터는 야외 활동 본격적으로 야외 기동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 지금 2018년부터 경제 제조로 인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지금 야외 기동 훈련을 하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군이 동계 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겨냥해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그리고 예. 그 사람들이 그 움직여서 갈 수 있는 데가 한반도밖에 더 있겠으면 중국으로는 안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뭐 당연히 우리를 겨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예. 사실은 한반도 다 접수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교리로 보면.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고 2018년 이후에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이 상당히 축소되고 큰 3대 훈련, 즉 키 리졸버 훈련, 또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폐지되고 지금 한반도에서는 미군이 단독적으로 북한에 대응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 이제 보도를 보니까 랩터 그 F-22 네.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훈련하는 게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랩터 그 F-22라는 것은 굉장히 가공할 만한 특수 작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거는 이제 외부에다 팔지도 않고 랩터 같은 경우에는 22 랩터 같은 경우 팔지도 않고 사실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전투기 중에 가장 최첨단이고 가장 그 전투력이 좋은 이제 미국의 전투기가 랩터죠. F-22죠. 그걸 이제 지금 가동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서 스텔스 기능도 있어서 북한은 저게 떠 있는지 내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한반도 땅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지금 전투기를 띄워놓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영화로 유명한 그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면은 랩터가 나오는데 네. 육식 공룡 굉장히 뭐 초식 그다음 다른 육식 공룡들을 공격해서 해치우는 아주 그 전투력 있는 그렇습니다. 공룡인데 네. 이 미국이 가장 최첨단의 지금 뭐라 그러지? 전투기죠. 전투기. 네. 전투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군의 한국 정부에 뭐 협조를 하나요? 아니면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을까요? 원래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지 모르겠고 원래는 이 시기 되면 같이 연합훈련을 같이 하는 게 맞죠. 공중연서 비질런트라고 같이 하는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있거든요. 이제 가을도 있고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 거 있는데 수시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독자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일 전부터는 이제 스니프라고 정찰 미국은 공군이 쓰고 있는 공군이 2대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스니프라는 정찰기도 띄워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킁킁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핵물질이나 핵 실험이나 어떤 핵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스니프라는 정찰기까지 이제 3일 전에 띄워놓고 보고 있는 정도로 미국으로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것 정신 팔려 있기 하지만 사실 미국으로 봤을 때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또 뭐 최근에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이 최신의 무인 정찰기 MQ-4C라는 정찰기를 쉽게 말하면 이제 바다에서 글로벌 호크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의 제7함대에 배치해서 한반도 작전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7함대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네. 태평양과 인도양을 이제 방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네. 전력인데 이 7함대에 배치됐고 7함대에 원래 이제 레이건호가 있었는데 또 항공모함이 루즈벨트호까지 합쳐가지고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은 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방어와 또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무인정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괌에 있지 않습니까? 실은 괌에 하면 3,500km인데 작전 간격이 10,000km가 되기 때문에요. 한반도에서 그 괌에 두더라도 훨씬 더 모든 작전을 가능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항모를 2개를 갖다 놓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지금 한반도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을 대응할 수 있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평택항이나 한반도나 두고 있는 것이 괌에 두고 있다는 거죠. 칠함대에 두고 있다. 칠함대는 사실 우리 한미 연합 그 자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미국이 활동할 수 있는 함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나는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허락이나 한국 정부의 조율 없이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행동을 가할 수 있는 부대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이제 연합훈련이 폐지되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에 이제 훈련을 전개하고 있는데 얼만큼 우리 정부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그 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을 실어 나르는 수송기들, 예를 들자면 미 공군이 활용하고 있는 C-146A 울프하운드 수송기 이게 이제 오산, 서해, 일본 근해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고 있고요. 또 특수전 수송기인 MC-130 코맨도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제 특수전 훈련을 하려 그러면 이제 특수부대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사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특수전이라는 게 이게 좀 주목할 만하죠. 특수전이라는 것이 그 전면전에서 그냥 그 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요인에 대한 일단 그 타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특수전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륙 훈련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일본 근해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국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인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동맹이 여러 가지 이상 신호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렇다고 해서 이 동북아에서의 이 패권 전략을 흔들릴 이유는 없어요. 충분히 일본을 대체하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괌에서도 충분히 대응 타격을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종지를 하기 때문에 미국, 한국이 협조 안 하더라도 충분히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중국을 대응할 만한 조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큰 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부담은 많고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분담금이 이슈가 돼 있지만은 미국이 총 쓰는 비용에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올려달라 그러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2000년대 초처럼 그렇게 많은 그 세계 경찰로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있지 않아도 충분히 본 국가 이익 특히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미국은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제 한반도가 굳이 저렇게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그리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맹이라는 건 서로의 의무들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너만 나 도와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동맹이라고 했을 때 뭐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는 트럼프가 미워요. 밉지만 그 나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보면 미국 국민들은 좋아하죠. 야, 그 돈 왜 우리 세금 가지고 왜 한반도에 쓰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이제 세계화의 큰 물결 속에서도 자국의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큰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탓하기보다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켜내고 우리 안보를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미군이 또 한미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북한, 김정은 또 북한 요인들 체포훈련, 참수훈련 했던 게 미국 국방부를 통해 가지고 영상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주한 미군 사령부에서 그걸 그 클립 화면을 동영상을 공개를 한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죠. 예. 그것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한 번도 그렇게 공개를 안 했었는데 그렇게 공개하면서 그 사무실 따고 들어가 가지고 요인을 체포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외곽에서는 한국 군들이 그걸 다 워칭하고 음모 사격을 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개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누군가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상당히 북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죠? 네.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보다가 또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이 해군 정찰기 또 해상 초계 감시기를 띄워가지고 상당히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2020년 이 대선 전국에 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북한 문제가 여론에 주목되지 않는 걸 가장 바랄 겁니다. 실제로 예. 뭐 미국으로서도 북한 쟤네들이 핵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갈 올해 내에 갈 거라고 지금 그런 기대는 접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도로 그렇다면 사고 치지 말게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전략일 겁니다. 사고 안 치게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강하게 압박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이상 행동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 터널을 굴착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핵 실험을 위한 터널 공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터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이제 분분한 상황이 같은데 핵실험 장소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 이제 중국 가깝게 있기도 하고 중국 그것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그 이 핵실험하고 나면 핵 문제 핵 유출 때문에 그 기분 나빠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쪽에다 미사일 기지일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기지. 네, 미사일 기지를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든지 하시라도 미국에서 한반도에 쓸 수 있게 하는데 왜 그게 뒀느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선제 타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잘못 때리면 이제 북한 중국 때리게 되거든요. 예. 하니까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양강도 쪽에 그러고 두고 있다 보고 있는데 꽤 일단 여우같이 그렇게 지금 그 또 군사적인 그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북한으로서. 예. 그러니까 중국을 뒷배로 삼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그런 네. 의도로 네. 이렇게 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북한의 지금 미사일 능력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ICBM도 네. 거의 한 두어 번 그렇죠. 연습을 해줄 정도로 네. 굉장히 그 능력이 지금 향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1000여 기가 정도가 지금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없는 것이 ICBM이 지금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로 안 돼 있다 할지라도요. 벌써 뭐 2번 이상을 실험을 했고 예. 한 상황이고 지금 재진입 기술이 그때 벌써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재진입 기술 안 됐는데 북한이 제가 판단할 때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진전 속도로 보게 되면 충분히 만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지금 그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의 ICBM이 아닌 더 멀리 날아가는 아니면 더 그 중량을 더 늘려가지고 다탄두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그 ICBM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전에 2017년에 실패했던 그 수준이 아니라 그건 벌써 3년 전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전략 무기를 좀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이제 2월 8일이나 군 창건일이나 그럴 때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예. ICBM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일본 또 넘어서 미국 네. 또 잘하면 유럽까지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건데 ICBM은 뭐 세 가지. 첫 번째는 추진체. 네. 추진체가 정확하게 개발되어 있느냐의 문제.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이제 장거리를 하기 때문에 GPS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네.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GPS라는 건 결국은 이제 미국의 뭐 정보위성, 첩보위성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GPS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우리 이 박사님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이거 GPS 사실은 그 자동 제어 장치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거 자체는 보면은 크게 어려워하고 같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그 장거리를 날아가서 다시 재진입해서 들어올 때 이 탄소 그
이제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제 탄소 섬유가 필요한데 탄소 섬유가 제가 알기로는 700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500 이상 정도는 지금 그 모든 국가가 꽤 많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700 이상 되는 탄소 섬유가 있는 곳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뭐 10국밖에 안 된대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 것이 북한으로서 이제 남아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기 외교를 했다가 공기권 내로 들어올 때 그게 마찰이 굉장히 그렇죠. 심하기 때문에 예. 불타지 않고 살아. 그렇죠. 3,000도 이상의 그 열을 견뎌야 되는데 그때 예. 되면 그걸 이제 견뎌서 늘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이 산소 소재가 필요한 거죠. 예. 그것을 이제 개발했는지가 지금 계속 중요한 부분인데 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벌써 3년 전이라서 예.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해서 갈 수는 없다. 더 크게 만들어서 그 타더라도 남는 거 가지고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을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 뭐 군사 잡지를 보니까 미국의 전술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 뭐 잠수함이 실전 배치돼서 한반도 인근에 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USS 테네시 함인데 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잠수함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무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 전술핵 그러니까 전장에서 쓸 수 있는 핵무기는 거의 다 파기를 했거든요. 남아 있는 거는 G61이라고 해서 이 폭탄만 몇 개만 남겨놓은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랬다가 다 파기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전략을 바꿨죠. 전술핵 무기의 폭발력을 낮춰가지고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쓰겠다라는 예.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핵 전략이거든요. 그런 그것을 이제 개발하면서 이 잠수함에도 SLBM도 훨씬 더 개량해가지고 하시라도 쓸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많이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 이것을 지금 이 원자력 엔진 그 잠수함에다 실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뭐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한반도에서 미군의 독자적인 훈련과 전술 무기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전투기뿐만 아니라 수송기, 또 정찰기, 또 핵잠수함, 또 항공모함까지 배치고 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 즉 한미동맹을 좀 더 강화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대응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네. 또 안전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인배 박사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